8월 24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수급을 뜯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가장 크게 빠진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대규모로 팔면서 지수 하락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자금이 한국 증시를 완전히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는 다른 업종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하락에 대비한 해지로 옮겨갔습니다. 즉 이날 시장의 핵심은 단순한 투매라기보다 주도주 교체 가능성이 처음으로 강하게 드러난 날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먼저 기관부터 보겠습니다. 기관은 이날 삼성전자를 약 1조 6,341억 원, SK하이닉스를 약 2,929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후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대형주에서만 2조 원 가까운 자금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그 돈을 들고 현금으로만 도망간 건 아니었습니다. 순매수 상위를 보면 NAVER가 약 1,021억 원으로 가장 컸고 삼성 SDI가 약 949억 원, LG에너지솔루션이 약 490억 원, 포스코홀딩스가 약 458억 원, LNF가 약 427억 원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퓨처엠도 순매수 상위에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보면 상당히 명확합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기관 자금이 인터넷과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소재주로 이동한 겁니다. 특히 삼성 SDI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붙으면서 강하게 반등했고 이 흐름이 LG에너지솔루션과 LNF 같은 2차 전지 종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삼성 SDI는 장중 7% 이상, LG에너지솔루션도 4% 이상 오르면서 반도체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왜 2차 전지로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의 돈은 AI와 반도체에 너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간에 급등했고 시장의 기대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지난 몇 년간 큰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부담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의 작은 실망 재료만 나와도 기관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길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순환매입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기관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SK스퀘어, 카카오, LG이노텍, LG전자, 에코프로, HMM, 하나오션 등이 들어왔습니다. SK스퀘어를 약 546억 원, 카카오를 약 317억 원, LG이노텍을 약 288억 원, LG전자를 약 2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반도체 비중을 줄이면서 인터넷, 전자부품, 2차 전지, 해운, 조선 같은 업종으로 자금을 꽤 넓게 분산한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외국인이 KODEX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하락 베팅 상품도 함께 샀다는 점입니다. 이건 외국인이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 종목만 갈아탄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도 대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손으로는 다른 종목을 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장이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든 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날 수급은 낙관적인 순환매라기보다 일부 자금 이동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까지 병행한 모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빠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그동안 AI와 HBM 기대를 바탕으로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 부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심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대형주부터 비중을 줄인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에는 반대로 반도체가 급락하는 동안 NAVER,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같은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 이 흐름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며칠 이상 이어진다면 시장은 반도체 단독 주도장에서 인터넷과 2차 전지, 플랫폼, 바이오 등으로 확산되는 순환매 장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빠르게 반등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한다면 8월 24일 움직임은 단순한 하루짜리 차익 실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수보다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 그리고 NAVER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으로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8월 24일 코스피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이 한국 시장 자체를 포기해서 나온 하락이라기보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대형주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기관은 NAVER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샀고, 외국인은 SK스퀘어와 카카오, LG전자, 2차 전지, 조선주 등으로 자금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인버스 상품을 통해 하락 리스크까지 대비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에서 봐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2차 전지와 인터넷 같은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지입니다. 8월 24일은 단순한 급락장이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준 중요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